안녕하세요. 실버퀸즈입니다. 오늘은 중년의 우울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갑자기 무기력해지거나 의욕을 잃은 중년 지인이 있으신가요? 또는 여러분 스스로가 이유 모를 우울감에 시달리고 계신 건 아닌가요? 이런 증상들이 단순한 스트레스나 피로가 아닌 우울증의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중년기 우울증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40대 후반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사회적 역할이 커지면서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30대 주부들에게서도 우울증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중년의 우울증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그 원인은 다양합니다. 먼저 전업주부의 경우 매일 반복되는 역할의 비구조성과 비전문성으로 인해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고 심리적 갈등을 겪게 됩니다. 또한 자녀의 독립으로 인한 유대감 약화는 중년 여성에게 상실감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어머니로서의 역할 변화로 인한 위기를 경험하고 이로 인해 우울감에 빠지거나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성의 경우 폐경이라는 생리적 변화도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생리적 기능과 여성다움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은 우울과 불안, 신경과민 등의 정서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의 갈등, 특히 남편의 외도나 사업 실패도 중년 여성 우울증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50세 이상의 여성에서는 자녀, 특히 아들과의 갈등이 핵심적인 발병 요인으로 밝혀졌습니다. 남성의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흔히 갱년기는 여성의 문제로만 여겨졌지만 최근 몇 년간 중년 남성 사이에서 우울증이 급증하며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갱년기가 여성의 전유물이 아니며 중년 남성의 경우 우울증을 방치하다가 병을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어 더욱 유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2017년 발표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50대 남성 우울증 환자는 2008년 이후 2016년까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연간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남성 환자 중 50대에서 60대의 환자가 전체에서 34%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중년 남성 우울증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40대 이후부터 서서히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떨어지면서 주로 50세에서 65세쯤 여러 징후를 보이며 나타납니다. 이때 신경전달 물질인 세로토닌 분비가 함께 감소하면서 우울증이 유발됩니다. 또한 은퇴를 전후로 노후 대책 우려와 가족 부양 부담이 겹치는 등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심리적 압박을 크게 느끼게 되는 것도 원인이 됩니다. 201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50대 남성은 걱정거리를 묻는 질문에 노후 생활과 자녀 교육, 일자리 등을 많이 꼽았습니다. 자신의 일자리 유지와 노후 생활을 장담하지 못하는 가운데 높은 주거비, 자녀 교육과 부모 부양 등을 우려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이들이 취업난으로 갈수록 독립이 늦어지는 20대와 30대를 부양하는 부모 세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느끼는 압박감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울증의 심각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울증은 자살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민수 교수는 우울증 환자 3명 중 2명이 자살을 생각하고 10에서 15%의 우울증 환자들이 결국 자살을 시도한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2019년 우리나라 자살률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증가해 80세 이상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자살 사망자 수는 50대가 2,83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성별로는 남자가 70.5%로 여자 29.5%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2017년 기준 10만 명당 23.0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고 OECD 평균인 11.2명보다 2.1배 높았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중년의 우울증, 어떻게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직업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의 연구에 따르면 직업이 있는 50세 이상 중장년층은 주부 또는 실직자보다 우울할 확률이 48%에서 65%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절한 직업 활동 같은 활동적인 노화 과정을 거치면 우울증으로 인한 질병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둘째,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신의학과 이정석 교수는 혼자 있는 것은 우울증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우울증을 극복하려면 사람들과 교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다니던 직장에서 은퇴하고 정기적인 활동이 없을 경우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우울증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억지로라도 친목 활동, 가족 모임 등을 자주 가지면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신체를 움직이는 취미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종류건 본인이 하고 싶은 취미 활동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신체를 움직이는 활동을 동반한 취미를 가질 경우 떨어지는 체력도 향상시키고 기분 전환도 꾀할 수 있습니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동호회를 만들어 취미 활동을 하면 더 좋습니다. 그동안 똑같이 유지하고 반복하던 일상과 생활 습관의 변화를 주어 건강한 생활 리듬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중년의 우울증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인 제도도 필요합니다. 50세 이상 시니어들이 기존의 직업 활동을 지속하거나 새로운 사회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가톨릭대학교 인천 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허유정 교수는 남성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자신과 주변 사람들도 모르는 사이에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며 혼자 견디려고 하기보다 가능하다면 가까운 사람과 솔직하게 나누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한국인의 우울증 특징입니다. 한국인들은 우울증의 다양한 증상 중에서 기분 증상보다는 신체 및 생리 증상을 주로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2006년 보건복지부 지정 우울증 임상연구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우울증으로 진단된 환자들의 70%가 우울증을 앓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우울증 환자에서 가장 흔한 증상으로 보고된 것은 불면 22.9%였으며 위장관계, 소화기계, 호흡기계 증상 및 만성 피로감은 20.6%였습니다. 2010년 대한우울조울병 학회 연구에서도 90%의 환자들이 호흡곤란, 신체 각 부위의 통증을 호소했고 통증 중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은 두통 71.4%였으며 우울증의 중증도가 심해질수록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의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체 증상들이 지속될 경우 단순한 피로나 질병이 아닌 우울증의 신호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중년의 우울증 극복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7세 김영호 씨는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한 후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서 무기력증에 빠졌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동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참여를 결심했습니다. 교육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김 씨의 삶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결국 그는 평소 관심 있던 원예를 활용해 작은 꽃집을 창업했고 지금은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새로운 도전을 통해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았다며 우울증을 겪고 있는 다른 중년들에게도 꼭 새로운 시도를 해보라고 말해주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중년의 우울증은 개인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적절한 관심과 치료 그리고 개인과 사회의 노력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우울해 보이는 중년이 있다면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우울감을 느낀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우울증은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며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90% 이상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중년의 우울증 예방과 치료를 위해 정부와 지역사회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50플러스 센터를 운영하여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에게 새로운 인생 설계와 경력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취업 상담, 창업 지원, 문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년층의 사회 참여를 돕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우울증 선별검사와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조기에 우울증을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죠. 중년의 경제적 안정과 정신 건강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년층의 재무 관리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전문가들은 중년기에 접어들면 노후를 위한 재무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등 다양한 연금 상품에 가입하여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중년기에는 자녀 교육비나 결혼 비용 등 큰 지출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한 저축과 투자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리한 투자는 오히려 스트레스와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세우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년의 우울증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가족과 사회의 관심과 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배우자나 자녀들은 중년의 가족 구성원이 겪는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54세 박미영 씨의 경우 폐경기 증상과 함께 찾아온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다가 가족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도움으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집안일을 분담하고 자녀들은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또한 가족 모두가 함께 운동을 시작하면서 박 씨의 건강과 기분이 점차 나아졌고 지금은 오히려 주변 친구들에게 우울증 극복 경험을 나누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중년의 우울증 극복을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인식 개선도 필요합니다. 우울증을 단순한 우울함이나 게으름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중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여가 활동 지원, 평생 교육 기회 제공 등 사회적 지원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중년기는 인생의 전환점이자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그것이 여러분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적절한 치료와 주변의 지지, 그리고 자신의 노력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중년의 우울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울증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며 혼자 견뎌내야 할 문제도 아닙니다. 주변의 도움을 받아들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충분한 수면 등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우울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년의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오랫동안 미뤄왔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보세요. 그 과정에서 삶의 새로운 의미와 기쁨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어간다면 중년의 우울증 문제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중년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실버퀸즈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